안녕하세요. 낭독 테라피 펄진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마음은 괜찮냐고 시가 물었다입니다. 시 처방전 비블리오 테라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블리오 테라피의 원 뜻은 독서를 통한 심리치료라는 뜻입니다. 즉, 텍스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시 처방전이라고 이름 지어 볼 수도 있는 책입니다. 황인환 정신건강학 전문의가 쓰신 책입니다. 환자들의 에피소드를 상담하고 쓰고 그 상황을 시로 표현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꼭 처방전 같아서 공감이 되어 이게 바로 비블리오 테라피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책 내용과 함께 시 처방전 신앙송을 곁들여 소개할 에피소드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기술, 우아하게 화를 내는 기술입니다. 저자는 시를 읽는 것은 삶의 불확실성에 익숙해지는 연습이라고 했고, 시 읽어주는 정신과 의사로 1년 동안 정신의학 신문에 글을 연재하면서 오랜 시간을 들여 읽어야 하는 시처럼 환자들의 마음도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려고 했답니다. 오늘 저는 우아하게 화를 내는 기술편을 낭독해 볼 건데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 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경향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운함, 답답함, 섭섭함, 안타까움 등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제일 안쪽에는 그래도 되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안전하냐고 느끼냐에 기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도 다 받아줄 것이다. 이해해 줄 것이다. 나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이가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담보된 것이죠. 가족, 친구, 연인 같은 사이는 정서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 잘 만들어진 관계인 만큼 더욱 배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 소중한 사람에게 더 차갑고 유난스럽게 굴 때가 있습니다. 진짜 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에게는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만 화풀이를 하고 돌아서서는 자책을 하죠. 이렇듯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해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표출한 뒤에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입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3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들이 널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널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 시를 들어보니 저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 않나요? 자신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패한 왕궁이나 땅 주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면서 음식점 사장이나 이발소 직원에게만 어깃장을 놓는 스스로의 옹졸함과 나약함을 고백했죠. 그리고 조그만 일에 화내고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연이은 불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결과를 묻는 부모님께 짜증을 낸다든지, 회사에서 문책당한 날 괜히 연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려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게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화는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의 화자처럼 자책감이 들 수도 있고, 반복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로 인식돼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기 위해서는 우선 화를 내는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가 났지만 지금 표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면 적당히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 직접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언짢은 기색을 내비칠 수도 있고 조금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부모, 좋은 상사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목적에 맞게 감정은 억제하되 필요한 부분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화를 표현하고 난 후에는 스스로 감정을 잘 통제했다는 만족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감을 잃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기보다 감정을 잘 통제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편이 감정과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우아하게 화를 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욱하거나 내친 김에 오늘 다 질러버릴 거야 같은 감정은 절대 안 되는 건 아시죠? 지금부터 저희도 우아하게 화내는 방법 한번 실천해 볼까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3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들이 널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널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